네, 오늘은 지방화시대 화순군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예비 후보를 모시고 화순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창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네, 오늘도 네. 열심히 뛰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후보님을 모시고 화순군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발전의 청사진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남도 의회 후반기 부의장직을 이제 마치셨어요. 소감이 네. 어떠세요? 많이 시원섭섭하죠. 네. 이제 또 하고 싶은데 네. 다음에 이제 제가 화순군수 출마를 위해서 네. 사퇴를 하고 왔습니다. 더 큰 일을 또 네. 계획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 역할을 하면서 또 많은 성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네.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 지방자치가 된 지가 30년이 됐는데 지방자치법이 아직 바뀌질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약으로 했던 거에 의원 보좌관제, 그다음에 의회 인사권 독립 이것을 이제 관철을 시켜서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성과로 이룰 수 있고, 네. 자, 두 번째로는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제 그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그런 기억. 제가 농산위원 할 때 1박 2일 동안 우리 농산위원들이 난상 토론한 적이 있어요. 네. 소상공인도 해주지 왜 농어민만 해주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한 기억이 있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열심히 일했던 흔적들이 네. 남는 네. 거죠. 네. 이제 뭐 부의장직을 맡으면서 평가를 좀 내려볼까요? 민선 7기 전남도 행정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그 우리 전남도의 의원들이 지금 58명 있는데요. 네. 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하고 장석훈 교육감도 보면 엄청나게 일을 잘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 1등, 2등 그렇죠. 줄곧 이렇게 해왔고, 또 장석훈 교육감도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 거의 1, 2등을 하고 있어서 네. 도지사나 교육감이 아주 일 잘하니까 사실은 그 평가는 도민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남도 행정은 그런 대로 잘 되어갔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고 예산도 사상 최대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서 했던 그런 게 있고, 또 특히 이제 우리 그 한전공대, 네네. 혁신도시 내에 있는 한전공대가 개교를 함으로써 정말 우리 지역에 큰 일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특구에 많은 R&D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해서 뭐 큰 성과라고 하면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쉬웠던 점은 없으신가요? 진짜 그 제가 볼 때 우리 지사님이나 교육감이 잘했고요. 우리 의원들도 그 정말 의원 본분, 우리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철저히 잘했다고 봅니다. 도정 질문, 5분 발언 내지는 철저하게 지사나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당당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화순군수로 이제 또 도전을 하셨습니다. 어떤 각오로 지금 도전에 임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공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화순을 좀 새롭게 바꾸고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어디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사실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좀 소통을 잘하는 군수,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치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인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역할을 해야 되고 도의원은 도의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군수는 도의원과 국회의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지역 발전과 국민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제가 이제 군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을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네. 네. 뭐 화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원하는 사항들을 다 이번에 대표 공약들로 포함을 시키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공약들 좀 들어볼까요? 네, 공약은 제가 이제 크게 9가지에서 한 60여 개 정도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 제가 정년퇴직을 못하고 7년을 먼저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와서 보니까 화순군의 비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공약들을 내가 이제 계속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공약들만 제가 추려서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우선 젊은이가 돌아오는 우리 화순을 만들겠다. 네. 그 제가 도의회 의원할 때도 청년이 돌아온 전남 조례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도 이제는 체류형, 보고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체험하고 이런 관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체류 관광 사업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자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이제 하여튼 좀 돈 되는 농업, 거기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도 돈 버는 농업. 그리고 이제 보면, 공무원 퇴직, 뭐 은행권 퇴직, 뭐 KT라든가 이런 퇴직 공무원들이 60년 근무하고 나와서 할 일은 없잖아요. 그분들이 뭐 등산이나 하고 뭐 운동이나 하고 이런 일만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실제로 취미생활도 돈 되는 취미생활을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귀농 귀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젊은이들이 와서 정착하는 그런 농촌을 만들고 하는 게 제 꿈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은 제가 이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법에 없는 공약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한 가지 있어요. 현재 지금 30대가 우리 화순에 보면 8%밖에 안 돼요. 8%.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대에 제대하고 대학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다 객지로 나가잖아요. 네. 그분들을 어떻게 정착해서 인구를 늘려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화순의 인구가 작년 연말에 보니까 출생이 250명, 사망자가 680명. 그러면 이제 화순도 인구 소멸지역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정착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집을 10,000원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집을 10,000원에 사나요? 만원 아파트를 10,000원에 주겠다는 거죠. 오. 10,000원 받고. 10,000원 받고 뭘 네. 드려야 되나요? 아파트를 네. 지금 임대 아파트를 10,000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그건 제가 이제 그건 계획을 다 세워놨고요. 아. 1년에 100명씩 네. 임기 동안 4년 동안 400명을 제가 그러면 400세대죠. 네. 그래서 그 비용은 지금 한 화순 같은 경우는 한 4천 몇만 원 되니까 한 4, 50억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임기 동안 한 200억 정도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주택기금에서 임대비를 지급하는 방법. 그건 문제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되니까 10,000원 주택으로 공약을 걸었습니다. 한 끼 식사로 집을 얻을 수 있는 건데 4년 이후의 그렇죠. 방안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저는 또 조건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그 규약을 만들어서 하겠지만은 아기를 하여튼 5년 안에 낳는 조건으로 하지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별로 이게 특성화되는 그 관광 인프라를 좀 만들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능주에 있는 조광조 지금 유배지를 확대 개발해서 이제 아마 개혁주의자로서는 상당히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조광조 선생 그리고 이한열 열사가 잠든 곳이 그 생가가 능주에 있고 그래서 능주 조광조 유배지를 확대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주사라든가 우리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지역 이런 것을 좀 발굴 좀 개발하고 해서 문화 같은 그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이제 관광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예를 들어 축제도 예를 들면 뭐 고인돌에서 한 66만 3천 평이니까 한 10만 평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봄에는 야성화 축제, 뭐 여름에는 장미 축제, 가을에는 뭐 국화 축제 이렇게 해서 축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계절.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네. 도곡이나 능주에 있는 시설하우스에 가서 가족 체험을 하는 거예요. 딸기 따기 체험, 토마토 따기 체험, 또 뭐 파프리카 따기 체험, 또 커피도 나옵니다. 도곡에 커피 따기 체험. 그래서 체험 활동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는 거죠. 입장료는 예를 들어 10,000원 받는다면은
실제로는 상품권으로 줘가지고 네. 지역에 쓰게 만드는 거죠.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문화 관광 정책을 앞으로 이제 해 나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수는 좋은 거에 지금 적벽 있잖아요. 네, 적벽. 그렇죠. 적벽도 국가 명승지니까 개방해서 그리고 이제 김사갓이 3번이나 여기 살다가 결국 종명했던 김사갓 종명지도 있고 우리 하면 거리가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을 끌어오는 역할을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화순이 가진 뭐 많은 문화유산이라든지 관광 자원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화술은 이제 시가지가 상당히 인구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화순이 읍이 인구가 많은 편이고 그런데 이 화순 지금 화순천이 이제 제 생각할 때는 좀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화순천을 우리 한강에 버금가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삼천리부터 지금 죽정리까지, 그 다음에 영벽정에서 죽정리까지 이게 지석천이거든요. 동복에도 동복천이 있고 이게 영산강 상류인데 이것을 국가 정원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가 영산강을 국가 정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 포함시켜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우리 화순천을 화순 지금 공설운동장 그쪽하고 문화센터 그쪽하고 연결한 데다가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밤에는 야간 분수가 음악 분수가 흐르고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밑에는 이제 텐트를 쳐서 야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자전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걷기라든가 자전거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의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화순에도 다문화가 지금 가정이 한 2,000명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다문화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한국을 잘 모른다는 거고요. 네. 한국에 대한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죠. 그래서 저는 다문화 문화원을 앞으로 화순에 설립을 해서 그분들이 결혼, 교육, 그 다음에 자녀들 교육, 자녀들도 결혼 나이까지 됐습니다. 정년기가 됐어요. 그 사람들을 커버하는 모든 교육,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취미생활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다문화 복합적인 다문화 센터가 있는데 다문화 문화원을 승격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실은 문화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화순에 한의원 체육관 그쪽에다가 청소년들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 미래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네. 문화적인 충족이 잘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화순이 좀 커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또 많은 주력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 모든 산업과 서비스 산업도 이제 다 대도시의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화순군도 이제 광주 인근에 있는 네. 도시로서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지금 화순은 이제 일자리가 농촌지이잖아요. 네. 농업에 대한 이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그 다음에 귀농 기촌 하신 분들 일자리, 그 다음에 은퇴자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지금은 일자리 있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일을 좀 많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화순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는 이제 백신 특구에 지금 바이오 산업이 네. 있기 때문에 아마 군 단위에서 이렇게 전남대학교 병원 같은 지역이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화순은 큰 복이고요. 전남 지역 병원과 우리 화순에 있는 백신 특구 바이오 단지를 연결해서 그 바이오 메디컬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현재 이 백신 특구 내에 들어있는 공장은 사실은 녹십자밖에 없습니다. 녹십자. 그 외에는 거의 R&D 사업을 해서 연구시설에 들어와 있는데 그 연구 인력들이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없고 거의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주거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다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백신 단지에는 뭐 제2산업단지, 제3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인력을 이제 오게 만드는데 그 공장 유치도 해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쪽에 계신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전문가 그룹은 사실은 여기를 안 내려오니까 첫째 교통망도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광주에서 여기 우리 녹십자까지는 이 지하철이 오면 송정역에서 연결이 되면 서울에서 바로 올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교통망도 만들어야 되고 또 외국 인력을 이제 데려다가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새로운 그 바이오 융복합 그 시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외국인 학교도 만들고 또 하순에 오면은 벽이 낫는다. 그런 힐링 센터도 만들고 해서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꼭 내 임기 때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자리는 미래의 먹거리는 바이오 산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도 이제 바이오 이쪽으로 치중을 해서 힐링 치유의 고장 화순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고 이제 컨셉으로. 관광 인프라도 마찬가지죠. 네. 예를 들면 지금 젊은이들이 오게 되면 일자리 없잖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커피집이나 빵집이나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순천을 이제 이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도의원하면서 목포에 그 하당에 평화광장 가면은 음악 분수가 쫙 흐르면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남녀노소 짝을 짓고 앉아서 맥주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하는 거 보여요. 저는 화순천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낭만도 느끼고 돈벌이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하는 일자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을 해요. 화순천 르네상스 시대를 네. 열고 네. 청년들이 찾아오면 만원 주택을 네.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보려 생각합니다. 2세까지 늘고 네. 네. 좋은 계획이시고요. 네. 자 이렇게 뭐 밝은 이야기 또 이후에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제 사안들도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 단지 설치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동복 풍력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네.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업자 측에서는 그 자기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풍력을 설치하는 건 반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 그러냐. 풍력을 한다는 것은 그 업자들이 돈 벌려고 하는 수단이지 우리 좋은 산에다가 뭐 풍력을 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추세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그건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민들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해갖고 해야 되지 자기들이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은 조례를 당초에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업자 위주로 조례가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초대로 바꿔주라. 네. 그래서 주민 청구 조례를 냈어. 바꿔달라고 냈는데 군의회에서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폐기가 됐어요. 결국에는 최초로 우리 화순군에 주민 청구 조례가 했는데 이것이 지금 불발이 된 거예요. 네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이제 풍력 관계는 주민들도 이익이 있고 업자도 이익이고 해야지 업자만 돈벌이 수단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반대고 앞으로 제가 군수가 되면 이것은 원점에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주민 참여로 그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사업도 그렇게 하고 이거 도시 이거 신재생 에너지는 국가 사업 앞으로 미래 사업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민이 먼저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갖고 네. 아무튼 뭐 빠른 시간 안에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방화 시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인구 소멸입니다. 조금 전에도 화순군의 인구가 출생아 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염려를 하셨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이제 확보를 해야 돼요.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구 절벽은 뭐 심각한 문제죠. 그때 그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야기인데 들어보니까 230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준다 그래요. 너무 심각하죠. 네. 우리 화순도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개 면은 아예 출생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 심각하거든요. 뭐 음만 지금 뭐 인구가 65%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고안했던 것이 아까 이야기한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안 하고 있는 것. 우선 우리 화순에서 내 임기 동안 400명이라도 해서 1년에 100명씩 일자리를 무조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주거 해결해 주고 교육을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다자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다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 제도를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무료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셋째부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에 보통 제도 이제 전에 공무원 할 때 장학금을 주는 거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가정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이제는 다자녀에게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절벽 문제는 이게 앞으로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해결할 문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책이 하고 있는 것이 전입 세대에 대해서는 전입 이사 비용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조부모, 뭐 이혼 부부라든가 능력이 없어 아기를 못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아마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부모들에게 예산을 좀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성들 있잖아요. 아기를 낳고 나면은 직업이 단절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업이 단절된 여성에 대해서 지원책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 장려만 하는 것이 예. 아니라 차후에 예. 그러한 방안까지 다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구복규 예비 후보의 강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옆에서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말씀도 잘하시고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장점도 있으신데 주민들과 굉장히 친숙한 그런 행정을 잘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스스로 나는 다른 후보와 이런 점들이 다르다. 이런 장점이 있다. PR 좀 해볼까요? 사람마다 똑같죠. 똑같은데 저는 이제 좀 공직을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18살에 고3 때 공무원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년을 이제 못 채우고 내가 사실 53살에 그만뒀는데 그리고 이제 내 생활을 갖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퇴직하고 이렇게 농장에 일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도의원까지 하고 도의 부의장직을 마감했는데 행정도 해보고 정치도 해보고 그런 느낀 점인데 이제 저는 제 강점은 새벽인가. 예.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나만 가진 게 아니고 놈들이 느낄 정도로 제가 부지런합니다. 거의 아침이면 내가 4시, 5시 일어나고 대신 밤에 일찍 자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제가 그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잘한 게 뭐냐면 소통을 잘해요. 소통을. 좀 싸움을 잘 말긴다는 거죠. 싸우면은 가서 제가 그분들을 싸운 거 보고 제가 가서 해결해 줍니다. 네. 그걸 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농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농업학교 나왔어요. 자신 있어요. 농사 짓는 거. 그래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고, 나무 농사 짓고, 과수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농업에 대해서 농민들의 그 아픔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농도 전남이고, 농도 화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자신감을 갖고 있고, 또 저는 이제 군에 근무할 때, 문화관광과장을 제가 제일 오래 했습니다. 화순의 문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도 제가 세계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화순에 있는 문화재들을 지금 최초로 향토 문화유산 조례를 제가 그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향토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문중의 제각이라든가 우리 뭐 환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중의 관리가 안 되니까 구운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례를 만들 때 구운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향토문화유산 조례를 만든 거예요. 지금 아마 거의 100여 건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동암에 있는 충효사에서는 우리나라에 보물이 나왔습니다. 보물이. 그래요? 총마 계도라고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된 것도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문화유산은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인돌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화유산들이 선조들이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걸 잘 가꾸고 우리가 보존하고 새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주축제를 할 때 거기다가 그 벌상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매년 하나씩. 그걸 어디서 봤냐면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갔더니 세계문화유산 거기 갔더니 비석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1년에 하나씩 세우면은 100년이면 100개, 1000년이면 1000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운주사에도 불상 만들어 온 게 지금 30 몇 개 있을 겁니다. 30 몇 개. 제가 그때 과장할 때 시작했는데 매년 만들어 가니까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불이면 1000년이면 1000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앞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강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와서 이렇게 농사 짓고 주위를 살피면서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를 극복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간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는 방법을 해서 저는 이제 경제군수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군수가 되고 예, 싶고 예. 강점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짧게 구복규는 땡땡땡이다. 네. 한마디로 정의 내려볼까요? 구복규는 소통 잘하는 새벽 인간이다. 새벽 인간이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화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화순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 정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정 협의 잘해야 합니다. 민주당하고 우리 군수하고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당정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하고는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을 정말 잘하겠고요. 군수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군수는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 그걸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군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통도 잘하고 또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소통 잘하고 국민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검증받고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과정이 남들에게 국민들에게 욕먹고 살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저는 검증받는 군수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순을 새롭게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순이 그동안에 침체했다면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틀을 정말로 새롭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정말 자부심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통을 잘하는 새벽 인간, 네, 구복규 후보님. 오늘 저하고 소통이 잘 된 것 같나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군수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화순 국민을 생각하는 구복규 예비 후보의 진정성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미래의 화순군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그 가능성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